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대응하기 참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9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진위 논란이 있었던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급락세를 맞이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 테마주 순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장세에서 이 어떤 테마주가 이 다음으로 오를 수 있을지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포스코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 테마에 수급이 조금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주들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8월의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더욱더 빠르게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도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TV와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분과 함께라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을 아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TV 대표 전문가 이용준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월요일과 화요일, 오늘 화요일 6시의 남자 이데일리의 대표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림픽 종목 바로 이 자리에서 두산 말씀드렸고요. 오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두산이 고가 대비 4.19%. 즉 하루도 되지 않아 상승이 바로 나와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는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과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줄 때 빨리빨리 챙기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상승이 꾸준히 나와가지고 장 초반 10시 정도에 이미 고가 대비 4% 넘게 수익이 나왔어요. 우선 시총이 1조가 훨씬 넘는 종목이 이런 하락장에 바로 상승이 나온다는 것. 그런 종목을 제가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는 것. 올림픽 종목들의 흐름 굉장히 좋다는 것. 이런 거 항상 확인하시고 방송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두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 오늘 방송 끝에도 오늘의 올림픽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지수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수는 급등락은 없지만 종목들의 특정 섹터에 대한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받기 딱 좋고 보유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기 좋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8월 8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 오늘 하이라이트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양매도로 오늘 또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2,573에 마감됐습니다. 2,600을 어제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이고 오늘도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2,500에서 2,600의 이 밴드 구간은 좀 상당 부분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광풍은 여전하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초전도체 종목들이 오후 2시에 급락이 나오면서 그런 수급들이 2차 전지에 또 몰렸거든요. 그 중심에는 포스코 관련주가 있고 2차 전지 광풍에 따라 밀려든 자금 하락에도 아직은 이탈이 없다. 즉 2차 전지 여전히 실체가 있고 흐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지금 초전도체 이슈가 진위 여부와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차 전지의 엄청난 수급이 제2의 테마인 초전도체에 가면서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 연구진이 LK99, 즉 초전도체가 아니다. 게임은 끝났다. 이런
이런 기사를 내면서 급락, 서남은 심지어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은데 초전도체 이슈가 정말 끝났을까? 아니면 내일 다시 시작될까? 이 화두를 주고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기사 하나에도 급락이 나오고 기사 하나에도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내일 초전도체 관련주인 서남,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급등을 견디시고 그 흐름을 한번 타고 싶으신 분들은 초전도체 한번 내일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초전도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사실 실체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약간 기피했던 종목군이긴 하지만 이제 이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는 충분히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사 하나에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홀짝 게임인 거예요. 기사 하나에 급락도 나오지만 기사 하나에 급등도 나오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 오늘은 급락이 나왔지만 내일은 급등 나올 수 있다. 이 관련주들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소폭 하락을 했고요. 2,600이 깨지고 코스닥은 900이 깨져 있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수는 이상이 없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600개, 하락 종목 1,800개인데 요새 보면 수급 쏠림 현상이 극명하기 때문에 2,000개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 노란톡방 보면 추매 사인을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태풍이 불고 장마가 불 때는 그냥 멈춰서 기다리는 거죠. 태풍이 불고 장마가 오는데 뛰쳐나가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냥 더 크게 하락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는 기다려보시는 것도 투자의 방법입니다. 비가 밖에 계속 오는데 난 우산을 들고 뭔가 해야겠다. 지금 뛰어나가시잖아요. 우산 날아가고 여러분도 날아갈 수밖에 없다. 제발 노란톡방이 하락한다고 추매할까요?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이 하락세가 멈춰주고 쏠림 현상이 끝날 때, 지지가 확인될 때, 제일 안정적인 구간에서, 제일 좋은 구간에서 그때 추매하는 거지 지금은 기다려보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지수는 미국 다우 나스닥 소폭 상승을 했고 환율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300원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큰 악재나 지수에 흔들림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환율 문제도 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약세장이 나오는 수급 쏠림 현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엔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을 시작으로 포스코 관련주로 시작해서 2차 전지 그런 종목들만 수급이 쏠렸고 지금은 8월 달에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즉 다른 걸 하면 지금 다 물려있거나 하락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초전도체 관련주는 실체 진위 여부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처럼 무턱대고 매수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한가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한가 적한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서남이라는 종목이 하한가를 갔어요. 여러분 지금 서남이나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주식이 무섭습니다. 상따라한 사람이라면 하한가를 간 서남을 아직도 들고 계시다면 60%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요새 계좌에 5% 10% 마이너스 찍힌다고 불편하실 것 같은데 60% 마이너스 한번 찍혀보시면 그런 건 말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남 하한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런 결론에 관련주 급락이 나왔는데 서남은 하한가를 갔지만 관련 초전도체 관련주 다 급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관련 섹터들은 뉴스 하나에도 내일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전도체 관련주 이제 관심 종목에 넣고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이긴 하지만 트레이딩 가능하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단타 하실 분들은 손절이 가능하신 분만 하셔라. 제가 오늘도 단타 종목 드렸는데 수익권에 들어왔는데도 수익권 안 팔고 있다가 나중에 손절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락 종목을 계속 추매할까요? 물어보는 분도 계신데 단타는 무조건적으로 트레이딩 개념이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트레이딩 할 수 있으신 분 그냥 좋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초전도체 급등과 급락에 한번 대응해 보실 분들은 지금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 오시면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초전도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분들은 노란톡 지금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주 오늘 이 진위 공방 속에서 여러 차례 좀 호재와 악재가 거듭이 됐습니다. 결국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급락세를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보여줬는데요. 보유하신 분들 혹은 관심 갖고 계시던 분들 상당히 조금 불안하고 흔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내일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갖다 대신 후에 7777 네 자리 입력하시면 해설위원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올림픽 종목 성적이 상당히 좋으시기 때문에 이 내일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오늘의 올림픽 종목도 이 문자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똑같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제 올림픽 종목 이야기 한번 여쭤볼게요. 두산이 바로 하루 만에 또 4%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더라고요, 해설위원님. 네네네. 우선 제가 가장 잘하는 거는 저를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실 수 없는 게 제가 방송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린 올림픽 종목, 히든 종목들이 뭐 몇 개월 있다 가는 게 아니고 방송하고 그 다음날 거의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락장에도 물론 이게 먹힌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도 아니고 어제 말씀한 두산이 오늘 고가 대비 장 초반 10시까지 해서 4.18%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률로 본다면 4% 작다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팅값 그러니까 매수 금액이 크신 분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금액이 될 수 있는 게 두산이라는 종목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8월 달은 지난주는 펩트론 했고요. 그다음에 셀바스 AI 했잖아요. 둘 다 여하튼 간에 현재 셀바스 AI는 밀리긴 했지만 고가 대비 상승률을 줬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제 30%까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주 올림픽 종목도 이렇게 잘 갔고 핵심은 어제 말씀드린 두산이 이런 하락장 정말 하락장이죠. 왜냐하면 수급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 종목을 안 하고 2차 전지를 안 하면 다 하락하는 건데 그 하락장에도 꿋꿋이 두산이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4% 넘게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드렸다. 지금 노란톡방 계시고 두산 오늘 시가에 매수하신 분들 다 수익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노란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손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락장에도 수익이 나는 종목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 약세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걸 뭐 두산이 일정이 있다고 해서 10%, 20%, 100% 간다 생각하시고 대응하다가는 물론 갈 수도 있지만 하락장이 지속되고 또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또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또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날 때 익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지금 하루 만에 4%가 넘게 나온 두산을 한번 복귀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익절하신 분도 계실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추가 상승 나온다고 우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내일 봐야 되지만 차트적으로는 보시면 장대 양봉의 기준봉이 나와 있고 중심값이 98,300원 지지를 받고 있고요. 5일선, 11선 이후에서 지금 양봉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용어로 하면 적산병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이 나왔고 좀 밀리긴 했지만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들어온 장대 양봉이 들어온 수급이 터지는 구간이 아직 없습니다. 즉 매도의 고점은 거래대금이 터진 장대 양봉이 고점이 그때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봉은 이제 단봉의 개념이고 4%면 사실은 크지 않죠. 하지만 두산 시총이 1조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4% 나쁘지 않은 거고요. 분봉도 한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봉은 장 초반에 여기서 보면 여기 9시 22분에 하락을 해서 음봉으로 시작했지만 바로 해서 9시 46분, 그러니까 10시 이전에 큰 상승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상승이라는 건 4%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하는 전원 매매할 때는 운영하는 금액이 좀 컸기 때문에 하루에 1%, 2%만 먹어도 하루 종일 놀고도 남는 돈들이었어요. 즉 말씀드리면 본인의 그 수익률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 금액 게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두산을 드렸고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왔고요. 내일도 저는 좋게는 보지만 우선 내일 또 급락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은 솔직히 모든 흐름은 내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측의 영역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월요일 6시 15분에 내일장을 예측하는 거지 내일장에 답을 드리는 거 아니다. 하지만 두산 좋게 보고 있고 어제 말씀 두산이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와서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다 수익이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은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여러분 손해죠. 왜냐하면 매일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 노란톡방에서 대응 방안도 안내해드리고 재료와 뉴스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 이렇게 우선 내일도 좀 볼 거고요. 오늘도 올림픽 종목 한 종목 갖고 왔는데 가장 작년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새 가장 힘든 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작년도 여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은 물론 지수도 급락이 나와서 지수가 2,600에서 2,150까지 거의 매일 10%씩 빠졌던 게 작년인데 올해도 지수는 빠지지 않지만 여름장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름장 잘 견디고요. 급락할 때 추매할 생각하지 마시고 딱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좀 기다리면 되죠. 이번 달 기다리면 찬바람 부는 가을장 그리고 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9월장에는 보다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도 약한데 돈도 얼마 없는데 개인인데 세력과 기관을 맞서서 추매하려고 대응 덤비시지 마시고 이런 장은 두산 같은 종목 대형주 하시면서 좀 버텨보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덤비시고 적극적으로 매매하잖아요. 금방 예수금 바닥나고 모든 종목이 물려버려가지고 물림폭이 크면 나중에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은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납작 엎드려서 버텨라. 두산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최근 종목들 금운동 수익률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힘든 시장에서는 납작 엎드려서 버텨라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두산을 가지고 무려 시총 1조가 넘는 기업인데요. 4% 넘는 수익률을 또 챙기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퍼포먼스도 함께 챙겨봐야겠죠. 다른 종목들도 수익률이 상당하시거든요.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픽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금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최고가 45,400원까지 달성했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펀더멘탈과 AI 모멘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종목입니다. 10% 넘는 수익률 달려가고 있네요. 자,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이 비만 대장주로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28.73% 수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텍 역시나 7월의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9.05% 수익률, PCB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네요. 네, 앞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도 오늘 하루 만에 4% 넘는 급등이 나왔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상당한데 수익률 좋은 종목들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이 또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8월 달이죠. 8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올림픽 종목 설명드리고 우선 수익률 표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방향성도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7월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공략하고 방송에서 말씀드린 올림픽 종목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2일 날인가요? 심텍을 먼저 시작해서 이게 전체 걸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심텍, SKI테크, 심텍, 펩트론, 셀바스 AI, 두산. 최근 거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SKI테크 같은 경우는 바로 20%가 넘게 올랐죠. 그때 SKI테크는 흑자 전환 이슈와 2차 전지 이슈를 말씀드렸고 심텍은 두 번이나 강조했던 이유가 심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PCB 업체이고요.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분기 흑자 전환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텍 오늘도 좀 살짝 밀리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 하락하면 할 때마다 조금씩 더 사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 급등락을 보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극소수이고 손절도 기계처럼 하시는 분들은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텍이라는 종목 그리고 SK 아이테크 같은 종목들을 하시면 되는데 이 두 종목 다 수익을 꽤 줬죠. 심텍도 두 번 다 해서 7%, 9%, SK 아이테크는 20%. 오늘 다시 밀리긴 했지만 이럴 때 밀릴 때 더 중장기 투자자시라면 조금 더 사 모으는 것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펩토론 지금도 좋아요. 지금 30% 넘게 올랐는데 비만 치료제 이슈가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약간 소외받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직 한 방이 남아있다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이 가장 좋은 매도 타점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고점이 매도 타입니다. 한번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펩트론도 지금 노란톡방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셀바스 AI는 제가 말씀드리고 올랐는데 어제와 지난주에 보니까 수급 쏠림 현상에서 수급이 다 초저온도처럼 가니까 AI 관련주 좀 밀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흐름상 내일은 로봇과 AI 관련주 오를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셀바스 AI는 AI 이슈만 있는 게 아니죠. 자회사인 셀바스 헬스케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재료로 확인하시고요. 재료 이상이 없으면 좀 버텨보세요. 셀바스 AI 지금 빠지고 있는데 추매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지는 끝이 어딘지 확인까지 하고 추매를 하는 거지 무조건 추매했다가는 나중에 다 손 털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바스 AI도 보고 있고 두산은 어제 말하고 바로 4.19% 올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갑자기 오늘 이런 장에 제가 전업할 때 했던 매매가 봤더니 저는 금액을 좀 크게 했으니까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종가 베팅을 하고 수익률을 좀 짧게 끊어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1%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돈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는 수익률의 확대화보다는 수익금의 확대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제가 했던 노하우라든지 과거 경험들이 또 지금 노란톡방에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지금 하락장에 돈 더 빌려갖고 와서 매매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흐름을 좀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에 대한 추매라든지 좋은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 그리고 큰 종목들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급등락 종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때문이죠. 그래서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심텍부터 두산까지 추가적인 브리핑 노란톡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금운동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1월 31일 날 방송 시작을 해서 벌써 한 6, 7개월 정도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나갔지만 저는 금운동은 과거 종목을 가지고 와서 수익률을 이만큼 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좋게 봅니다. 이 기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펩토로는 31일 날 해서 28% 거의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아래 꼬리 달리면서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비만 치료 재료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산은 은메달 4% 올랐고요. 두산 말씀드리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IPO가 있잖아요. 하반기니까 지금 8월이니까 2달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제가 말씀드린 팁을 하나는 9월까지는 두산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2월까지 또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재료가 12월에 있으니까 12월까지 갖고 있을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2월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이미 관심 갖고 있을 때 9월이나 10월에 매도한다 생각을 하셔야지 가장 안타까운 거는 끝에까지 갖고 있어 볼래요. 이러면 진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이 여러분 메모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보다 빨리 공략하고 빨리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오랜만에 갖고 왔죠. 제가 신원종합개발 7월 10일 날 방송을 하고 수익이 났지만 굉장히 한 달 동안 밀렸어요. 그래서 저 노란톡방에 신원종합개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질문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게 9월 달에 허니마을 이슈가 있다고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방송에서 목표가 손절가를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면 사람들 심리가 부담스러워지고 공포스러워지고 또 조급해지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기사를 봤더니 7월 달에 기사가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원종합개발 동메달로 드리고요. 흐름을 지금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 저는 9월 달에 있는 허니마을 이슈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먼저 펩토로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31일 날 28%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죠. 왜냐하면 인벤티지 랩보다 펩토론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고 펩토론 공략하고 어제 이렇게 올랐고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망치형 캔들이죠. 위건 아래건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는 것 아래 꼬리가 달린다는 건 내일 상승을 말한다는 거예요. 캔들에 의해 USB나 이메일 받으신 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도 상방이잖아요. 올라가고 있고 종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고 이제 수급은 내일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데 펩트론 인벤티지 랩보다 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펩트론 가면 인벤티지 랩 가는 거고요. 펩트론 실체로 가는 거고 인벤티지 랩은 기대감으로 간다. 이 두 종목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은메달은
두산입니다. 두산 벌써 하루 만에 4% 올랐으니까 엄청난 거죠.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4% 올랐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매일 맞춰가고 있는 거니까요. 자, 보시면 두산 어제 공략했고요. 오늘 상승이 나왔고 지금 기준봉 안에 횡보를 하고 있고요. 추세는 어차피 3일 연속 양봉을 보이면서 기간 횡보를 하고 있어요.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생각되고 물론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눌려가지고 또 한참 횡보를 할 수도 있지만 두산한테는 저는 데드라인을 9월까지만 주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입니다. 한 달이면 충분히 상방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한 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해드릴 거고 두산도 지금 노란톡방 오시면 공략을 하겠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신원종합개발 이야기 조금 깊게 해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날 방송 그 다음 날 바로 5% 올랐지만 그 다음 날의 끝으로 계속 밀렸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차트가 그때 거의 상한가를 찍었던 봉인데 그 다음날 한번 오르고 여기까지 벌써 8월 한 달 반 정도 이슈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저는 그 차트만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차트만 봤을 때도 신혼종합개발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해서 이 하락의 자리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자리도 없어요. 즉 더 내려갈 수도 없는 안정적인 자리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거래대금이 이제 터진 거거든요. 7월 12일 날 터진 건데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8월 8일인데 헌인마을 개발에 대한 이슈가 지금 일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신혼종합개발 이제 보셔야 된다. 보세요.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린 헌인마을에 대한 이슈 말씀드렸고 그 이슈가 9월 24일 날 9월에 시작된다 말씀드렸는데 일정이 9월 24일로 나왔어요. 게다가 7월 27일 기사가 나와 있고요. 이거 보면 신원종합개발, 헌인마을, 본 PF 요건 충족했다. PF가 뭐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이게 대출에 대한 부분, 이거 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9월 24일이면 아마도 제 생각인데 8월에는 주가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거래대금 없이 밀렸기 때문에 그때 들어왔던 거래대금을 갖고 있는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종합개발 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신혼종합개발 저랑 같이 보실 분들 그리고 이미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같은 질문 그만하시고 재료가 남아있고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같이 보는 거죠. 물론 시장이나 제 생각이 맞아서 급등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급등 나온 신혼종합개발 아신 거고요. 하지만 시장 흐름상 하락이 나오면 기준에 맞게 또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 시장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지만 우린 답안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사는 7월 27일 나왔고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금 조달을 앞두고 있다. 이거 뭐 4년 청약 50% 이상 돼서 본 PF를 전환 조건에 충족됐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금 PF대로 그다음에 헌인마을 에 대한 이슈는 진행되고 있다를 말씀드리면서 동메달은 신원종합개발 모든 종목을 제가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하락장 수급이 쏠린 장에는 좀 버텨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운동 말씀드리고 이 종목들 흐름은 제가 하단 QR에 있는 노란톡방에서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달권 선수들 흐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은요,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앞으로의 모멘텀이 또 남아있는 종목들 함께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도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좀 납작 엎드려서 버텨라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좀 공부하면서 차분히 시장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트를 보기 전에 또 재무제표 보라는 말씀도 항상 주시잖아요. 어떻게 좀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재무제표 이야기는 사실 어제 했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공부거리로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심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심택은 21일과 25일 공략 종목이고 심택은 하락에도 비중을 더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재무제표 근간이 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략하실 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재무제표를 꼭 꼼꼼히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심택의 재무제표 보고요. 앞으로의 흐름을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심택 같은 경우는 7월 25일 날 여기서 방송을 했고요. 3분기 흑자 전환 이슈가 있다. 저희가 흑자 전환 이슈로 먹은 게 뭐예요? SK 아이테크놀 20%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흑자 전환 이슈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재무제표 보실 때는 분기와 연간을 두 개를 다 보는 겁니다. 보세요. 1분기, 2분기, 3분기 흑자. 나왔잖아요. 이 흑자가 합쳐져 가지고 연간 흑자. 2022년은
2023년은 적자지만 2024년 흑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흑자 전환 이슈가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 숫자가 찍힌다는 건 급락장에도 지수는 밀려서 하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준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심텍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지금 안내해 드리는 게 핵심은 기사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시고 본인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사까지 나온다면 더블 체크가 돼가지고 이 기사에도 목표가를 상향했잖아요. 5만 원, 5만 1천 원인데 본인이 좀 기준이 모호할 때는 항상 관련 내용도 확인하시고 기준을 한번 보시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핵심은 흑자 전환 이슈가 있고 그런 내용들은 목표가로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일봉 차트 한번 보면 심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밀렸죠.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상승이 나오고 22선에 걸려 있어요. 이때도 방송하고 이때도 방송했는데 심텍은 더 빠질 구간이 없고 거래도금도 들어갔기 때문에 심텍 진짜 제 생각에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꾸준히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 근간은 재무제표 흑자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매매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매매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달 8월 26일 강연에서 다 말씀할 거거든요. 그때도 캔들, 거래량, 이평선, 급등주 H 설정법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는 교육자를 받아보시고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신청하신 분들 이메일로 교육자료를 발송해 드릴 건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8월 26일 강연에 오시면 지금 사전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데 강연에 오시면 이 매매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급등주 매매법 그리고 시나리오 일정 매매법, 방금 심텍처럼 재무제표 매매법에 대한 내용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강연에서 다 풀어드릴 거예요. 다 무료로 진행할 거고 지금 사전 접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백석은 사전 접수로만 받을 건데 90분이 넘게 접수를 했더라고요. 한 3주 정도 남아있으니까 사전 접수하시고 100분까지 완료가 되면 사전 접수 현장에서 기본 강의 USB 이렇게 생긴 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도 공부하시고요. USB 같은 경우는 다 받으시면 아무래도 더 앞으로 2번, 3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전 접수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8석 남았으니까 아마 오늘 방송하고 이번 주는 방송이 이데일리는 없으니까요. 이번 주에 사전 접수 마감하고요. 다음 주 올 때는 그때 오시는 분은 자유석에 앉으셔야 된다. 자유석에 앉을지 서서 볼지는 그때 결정하시는 건데 오실 분들은 미리미리 사전 접수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USB하고 이메일 통해서 공부하시고 기본 강의, 비법 강의 공부하시고요. 8월 26일 날 바로 이 건물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 접수 우선 이번 주 다 마무리해 주시고 방송 끝나면 제가 관련 접수 방법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방 오셔야 제가 사전 접수 방법 올려드린다 말씀드리고 저는 8월 26일 날 강연회 때 뵙겠습니다. 네, 오늘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오시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이용준 해설위원님 방송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 찍고 7777 혹은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강연회는 8월 26일 날 진행이 됩니다. 공부해 두셨다가 궁금증들 질의응답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강연의 사전 접수도 노란톡방 안에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했었던 포인트들 함께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떤 섹터일까요? 우선 핵심은 수급 쏠림 현상이 있는 섹터 2개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급락이 나왔던 초전도주 보지만 오늘 수급이 다시 들어온 포스코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수급 쏠림이 이미 정해진 답안이라고 해서 간과할 건 아니다. 내일은 노란톡방에서 포스코 관련주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말씀 드릴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포스코 관련주는 2차 전지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포스코 관련주 보시면 되는데 기사도 이렇게 나왔어요. 2차 전지 광풍 따라서 밀려든 자금 종목의 하락에도 이탈이 없다. 즉 들어온 돈은 지금 빠지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 종목의 중심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됩니다. 오늘 또 상승폭이 13%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빠질 때 보면 포스코 관련주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먼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제요. 바로 어제만 보더라도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관련주 다 급락 나왔거든요. 그 와중에 하루가 지나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즉 더는 빠지지 않겠다라는 관련주들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지금 질리게 수급 쏠림 현상이 있지만 우리도
보면 되죠. 보세요. 11선 깨져가지고 어제 급락 나올 것 같았지만 다시 11선 위에 올라가고 13%가 넘게 오른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포스코 관련주 많지만 우선 1등주, 지금 상승률로는 포스코 관련주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1등이니까 내일은 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공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도 듣기도 이제 모든 방송에 하니까 지겹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내일 공략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실 것 같고요. 지수와 상관없이 포스코 관련주들이 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포스코 인터내셔널 메모하시고 바로 두 번째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DX인데요. 포스코 DX가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는 차트가 조금 더 약합니다. 비슷하죠. 어제 깼지만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봉의 크기가 9% 좀 작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상승이 많이 나온 것 같지만 기간 조정을 벌써 1, 2주 정도 받았기 때문에 내일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DX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지금이야 급등이 나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아주 작은 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관련주들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지금이라도 이제 포스코 실체가 있는 종목은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이 두 종목은 노란톡방에 내 자리 나오면 바로 단기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2차 전지 아직 죽지 않았다, 실체가 있다, 포스코 관련주인 이 두 종목 저랑 같이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다 보고 있는 종목을 나만 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포스코 그룹주 두 종목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초전도체 오늘 급락 나왔어요. 급락 보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게임은 끝났다 이런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진짜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진위 여부나 실체 여부는 그들이 판단할 거고요.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초전도체. 어차피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블랙홀 현상이 나온 게 두 가지 섹터잖아요. 포스코와 초전도체니까 우리가 두 종목을 보면 되죠. 포스코는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초전도체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싼 가격에 공략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충분히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초전도체 이슈는 LK99 게임은 끝났다. 악재죠. 기사 헤드라인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잘 뽑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가 나온 건데 두 번째 이슈는 또 신중론의 검증도 관건이다. 근데 제가 오늘 신성 델타테크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상한가 갔다가 오후 2시에 급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6%로 마감했습니다. 보시면 장대 목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장대 목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차트 띄워주시면 크게 나왔고 분봉상 보더라도 급락이 나오는 시점이 자 보세요. 이게 여기 2시거든요. 2시잖아요. 2시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또 받고 있고 하락하다가 또 받아서 끝났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또 누군가는 끝났다 이런 그 자극적인 그 기사 헤드라인을 보고 이렇게 나왔지만 반대로 그래도 검증할 여지가 있다 또 이런 기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사 한 줄, 그러니까 주식이 약간 이럴 때는 광기가 생각되는 게 재료나 실체는 나중에 문제이고요. 만약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급등, 뒷면이 나오면 하락 이런 식의 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사 한 줄에도 급등락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를 끝났다 우리가 버릴 게 아니라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 보면 일봉은 지금 자리가 나왔어요. 보시면 11선 지지를 받았고 여하튼 간에 긴 음봉이거나 망치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망치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32,000원까지는 상방이 좀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를 내일은 제 생각인데 트레이딩 가능하고 약간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급등락을 VI 갔다가 또 풀렸다가 다시 하락 VI 가고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은 내일 한번 제가 공략 자리가 나오면 신성 델타테크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지금 일정을 보니까요. 논문 심사가 이달 말 정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지금 8월 8일이니까 여하튼 간에 재료는 3주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기사가 갑자기 검증했더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기사 나오면 그냥 상한가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내일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신성 델타테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바로 마무리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신성 델타테크 우선 보자. 그리고 내일은
초전도체 관련주의 급락 이후의 흐름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일은 저랑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 오시고 내일부터는 저 방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셔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저랑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주들 정말 요즘에 기사 한 줄로 급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트레이딩 매매 기법을 또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QR 찍고 7777 누르고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전도체 관련주 한 종목 더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또 신성 델타테크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종목명만 말씀드리면 파워로직스도 사실은 같이 보고 있는데 파워로직스도 오늘 급락해서 마이너스 16%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우선 똑같은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내일은 초전도체 보실 거면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또 서남 이런 종목들 제가 내일 노란톡방에 같이 하겠다. 초전도체 은근히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 혹은 QR 찍고 7777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올림픽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올림픽 종목 하루 만에 오늘도 급등 나오는 거냐 다들 기대 만발이신데요. 해설위원님, 네. 오늘의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이런 하락장에는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안정감과 대형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두산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 안 드린 것도 하나 있기도 하고요. 내일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좀 설명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이슈는 영업이익이 2, 4분기에서 39% 상승했다라는 이슈가 있고 두 번째 이슈는 하반기 IPO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무려 1조 원이기 때문에 이게 상장된다면 가장 큰 로봇 업체가 된다.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된다. 이렇게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단에 글 나오지만 상장 예비 심사 발표가 이번 달이에요. 이게 기사를 봤더니 6월 달에 거래소에서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고요. 6월 달에 신청하면 기간적으로 45일 이내에 예비 심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45일이 8월 달, 이번 달에 예비 심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분명히 기사로 나올 거고 기사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시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급락하고 하락하고 난리 날 때 두산은 4%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두산 한번 차트 보고 재무제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어제 8월 7일 날 말씀드리고 4% 올라서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는 생각해봤더니 근데 지금은 제가 종목 히든 드릴 때 아시겠지만 2,500개 중에 한 개를 뽑는데 그 올라가는 폭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는 종목들을 든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적게 가건 많고 가건 나중에 문제이고 안정적이고 무조건 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두산은 차트적으로 우선 기준봉 들어와 있고 재료 있고 지금 예비 심사 결과가 8월 중에 발표할 거고요. 그다음에 IPO 이슈는 상장 이슈는 하반기니까 지금 8월이니까 4개월 이내, 즉 10월 달 이내는 어떤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팁을 방송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라고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그 재무제표 제가 보라고 말씀 몇 번 드리잖아요. 재무제표 없이 매매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게 2, 4분기에 5,120억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9월 달까지만 보자고 말씀드리냐면 3, 4분기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어요. 3,920억 줄어들기 때문에 3, 4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분명히 또 기사에 영업이익 대폭 감소 뭐 이렇게 보면 얼추 한 30%도 감소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고 2, 4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차트가 좋고 IPO 상장은 연말까지 있는 이런 종목 두산은 내일도 아마 제 생각이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내일 안 나오더라도
안 나오더라도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들이 다 지지라인이거든요. 11선, 21선, 60선 지지라인이고 지금 매물대가 걸려있긴 하지만 구름대도 위에 있고 지금 적산병 한 번, 두 번, 세 번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이 하락장에도 두산 나는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하락장에 여러분 엎드려 버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테마주를 하셔서 계좌 손절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큰 종목으로 해서 한번 안정감 있게 버텨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와 오늘 두산 두 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번 주 방송 두 번인데 두 번 다 두산 했으니까 제가 얼만큼 좋게 보는지 아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두산 한번 보시고 두산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하단 QR축구 노란톡 보시면 내일 시가나 아니면 뭐 내일 흐름상 보면서 공략점 나오면 좋은 재료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두산 두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네, 이틀 연속으로 올림픽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 어제에 이어서 두산이었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오늘 종가로 109,700원 우선 어제 말하고 또 4% 정도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공략 안 하신 분들 계시니까 109,700원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어제와 같습니다. 12만 원 목표가 약 15%, 13% 정도 보는 거고요. 손절가는 21선과 121선, 61선이 밀집되어 있는 95,000원 혹시라도 이탈하게 된다는 거는 악재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뭐 IPO 상장 이슈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악재는 없을 것 같다. 아직 반대로 IPO 상장 이슈가 혹시나 안 된다면 그건 악재일 수 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9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95,000원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09,700원이었고요.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지금 8월 26일 강연회에 대한 궁금증도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연회는 총 3시간 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은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조건 검색식에 대한 내용 그거 다 공개할 거고요. 그리고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 지금 매매 기법 슬쩍 생각해도 주도주 단타 매매, 그리고 시나리오 일정 매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시 일정 매매, 그다음에 재무제표 매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미 검증된 종목들에 대한 자료가 엄청 많기 때문에 가장 탑픽 종목들 뽑아서 왜 그 종목을 공략했고 왜 그 종목을 100%, 200%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연회 8월 26일이니까 지금 지방에서 비행기표를 다 끊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론 오시면 자리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전 접수를 통해서 오시는 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접수해야 저도 그 일정이나 규모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도 자리 배석을 할 수 있으니까 사전 접수하시면 USB 이거 제가 입구에서 드릴 거예요. 사전 접수해서 받으시고 사전 접수 안 하신 분들은 USB 못 받으시고 그냥 자유석에 앉으셔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주까지는 사전 접수 마무리 하시고요. 방송 끝나고 사전 접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고 저는 8월 26일 날 강연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사전 접수를 노란톡방 안에서 미리 해주셔야 강연회에 오셨을 때 USB를 받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전 접수는 노란톡방 안에서 받고 있는데요.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강연회 사전 접수도 하고 또 올림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네모나게 작게 하나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 하나 뜹니다. 해당 노란색 작은 링크 클릭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실 수 있겠고요. 나는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은 링크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에 대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만나 뵈야 돼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더 많은 소통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해설위원님들이 지금 똑똑한 투자 전략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투자올림픽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